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메이저와 함께 수요 고정 컨텐츠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야기를 좀 드리는, 수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매수했나, 조금 의미 있는 좀 차트가 나오면서 또 의미 있는 수량의 매수가 들어왔나,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인데, 어김없이 지난주 수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많았던 종목, 한 주간, 일주일간 어떤 흐름이 나왔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과연 오늘 어떠한 종목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일단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날 수요일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시면 여기 이날이 요 23일이죠. 23일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다음날 바로 외국인이 좀 이탈을 하는, 뭐 거의 다 이탈하는 그런 액션이 나왔긴 했고, 뭐 한번 들어왔다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고, 기관은 이제 한번 들어오고 3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오늘과 어제 살짝 이탈을 해주는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이 안에서 거래량 줄면서 조정이 한번 나오고 음봉으로 조정 주고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간 바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는데, 이제 과연 요 두 주체에 추가적인 어떠한 액션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으로 뭐 카메라 그런 쪽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CES 내년에 행사 그거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양봉을 때려놓고 5일선 타고 있는데, 깨고 내려올 때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약간 요 매매 동향상 이탈이 크게 없는 가운데 5일 이동평균선 살짝 깰 때가 신규 접근 입장에선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만약에 그냥 이게 5일 이평선 타면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 하면은 그냥 뭐 신규 접근하기엔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요거 돌파할 때만 뚫을 때마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뭐랄까요, 돌파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지간하면 돌파 매매를 좀 잘못 매매하면 결국 추격 매수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딴 종목이 CJ. CJ는 제가 굉장히 좀 조정을 주기를 좀 바랬고, 굉장히 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기대하는 종목이긴 한데, 약간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다 찍고 올린 다음에 이거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실제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와버린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여기 일단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면서 기관은 이틀 정도 팔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사주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이런 월봉상의 흐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기본적으로 10만원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추가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많은 개인적으로 종목이에요. 옐로우치 종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바닥 탈출성, 어떻게 보면 바닥 탈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러한 액션이 나왔다. 다만 여기 뭐 아직 요 고가는 넘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바닥 탈출성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냥 쭉 가버리면은 솔직히 이거를 뭐 따라잡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형주니까 분명히 조정 주면서 기회 충분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비슷하게 뭐 업종이야 완전 다르지만 비슷했던 게 약간 롯데쇼핑, 바로 요런 구간, 롯데쇼핑의 요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CJ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쇼핑처럼 요러한 조정 줄 때 좀 접근한다면 요러한 파동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조금 내년에 기대감이 꽤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게, 이거는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사명이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이제 두산 솔루스였나요? 그랬는데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두산 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두산자가 빠졌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바로도 좀 갈 수 있었는데
이름 바뀌니까 이름 바뀌어서인지 안 좋은 좀 흐름이 오히려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가가 이렇게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 바로 도망을 쳤어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는 개파락에 대한 메우는 과정으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좀 들어가서 요런 거 살짝 챙길 수는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좀 접근하기는 애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갭 구간에서 지금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이 위로 안착해주는지 좀 봐야 되는 흐름이고, 현재 뭐 매매 동향을 좀 보면 지금 24일날 바로 대량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때려버리고 기관도 때려버리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파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물론 여기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기 잡혀있는 외국인 뭐 여기 다 계산해보면 결국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여튼 그래서 이 수급이 매매 동향선 수급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차트적으로 이 갭 구간에서 다시 올라서는 부분,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안착하고 조금 수급적인 게 개선될 때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NC소프트도 이제 뭐 특별하게 없이 그냥 여기서 쭉 갔어요. 쭉 갔고,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게임주, 뭐 컨텐츠, 물론 절대적인 수익 퍼센테이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이평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가 흐름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좀 골든클로스라고 하는 낮은 이동평균선이 기간이 짧은 이동평균선이 기간이 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걸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 그 개장 전 이야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뭐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NC소프트는 제가 이야기해드린 뭐 미디어 쪽 그 OTT 관련으로 보기는 애매하죠. 게임 쪽이죠. 게임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컨텐츠 업종의 한 종목이고 대형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하여튼 요거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연기금 사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는 여기 일단 넘겨놨어요. 여기 시가를 이제 시가를 넘겼고, 요 꼬리를 올해 7월에 만들었던 요 월봉상 꼬리 구간을, 음봉의 윗꼬리 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서 요 꼬리의 절반 정도 올라타고 다시 추가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조금 접근하긴 애매한데, 만약에 뭐 느긋한 관점으로 분할로 뭐 접근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음봉 나올 때마다 매매 동향상 특별하게 매도가 강하게 안 나온다면 접근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를 보도록 하죠. DNC 미디어인데, 여기 보시면 매매 동향상 오늘 45,000주, 기관 57,000주, 총 거래량 44만 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총 거래량의 각각 10%씩, 그러니까 두 주체가 20%를 챙겨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의 약간 거래량 대비 외국인 기관의 매수 그 수량을 좀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라는 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러한 상승 과정 속에서 상승이 나왔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에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넘기기 전까지는 뒷파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가다가 이렇게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콘텐츠, 웹툰 뭐 이런 부분이라는 기대감이 꽤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 상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콘텐츠 종목으로서 웹툰 관련 종목으로서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짧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늘 양봉을 중심으로 하단 뭐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뭐 120 이렇게, 여기 120 이동평균 한번 밟고 이렇게 튕겨주면서 4만원 건드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라인 뭐 더 본다면 요 라인에 이탈이 없이 움직여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4만원 건드려주고 추가로 뚫고 지지해주면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웹툰 관련 그런 컨텐츠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월봉상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테크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요런 패턴, 약간 음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약간 특히나 이것보다도 더 음봉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 색깔은 빨간색이긴 한데 색깔 바꿔볼까요? 잘 안되네요. 일단 이걸 이 색깔로 보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음봉이랑 가정하에 약간 요렇게 되고, 약간 요게 이런 식으로 음봉 요것보다 좀 더 사이즈 크면서 요런 음봉이 나오는데, 요렇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은 추후에 추가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약간 어쨌든 잡는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출현을 했고, 그런 가운데 특히나 역사적 신고가다 라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할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테크윙을 거래한 사람들은 모두 수익 구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 윗꼬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구간이고,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챙기려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부분으로 매도가 안 나온다면 조금 그 다른 매수세가 유입되면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 모든 수익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게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매도를 돌변하면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굉장히 위에 매도 물량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분할로 좀 잡으면 안정적으로 좀 뭐 기술적으로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약간 예시로 요런 부분처럼 약간 요런 흐름 나올 때 분할을 좀 잡아 들어가면 이렇게 튕기는 거 수익 챙길 수 있고, 좀 더 정석적으로 간다면 양봉 이렇게 때리고 음봉 2개 주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흐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뭐 매매 동향을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10만주, 기관 18만주 해서 이거 합치면 30만주 정도 오늘 챙겨갖고 거래량 140만주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뭐 투신 이렇게 샀고, 투신 뭐 공격적으로 사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띄엄띄엄 들어왔는데 오늘 좀 수량이 많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다 라는 거 체크해 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그룹, 정확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위아, 중형주로서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자동차 뭐 부품 쪽을 하는 부분이고, 뭐 과거에 좀 제가 영상을 찍었던 부분이 뭐 이런 데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 뭐 올라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오늘 또 슈팅도 나오고 그랬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초에 좀 현대자동차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그 스타트를 현대위가 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일단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매매 동향을 좀 체크해보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다 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사실 뭐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담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양봉 사이즈가 컸다라는 걸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한 단계 좀 주가가 레벨업 되는 흐름이 나온 거 아닌가. 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매물이 아직 있어요. 앞에 요 매물 이런 거. 그렇지만 오늘 이 양봉으로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처리해주는 하루가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여기 대비 적다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뭐 조정 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11월 18일 작년도 요 고가를 한번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재미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다만 조금 조정이 깊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엔 이 60일 이동평균선 및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이렇게 최근에 뭐 LG전자처럼 축축축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추세로 여기 조금 조정 더 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현대위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접근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양봉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요런 라인 그리고 요런 라인 이 안에서 조정 준다면 신규 접근 가능할 거고, 하단 여기 라인 및 뭐 60일 이동평균선에 보다 좀 더 밀리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너무 강하게 움직인다, 뭐 시가 뜨고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 뭐 내년에 이제 내년 첫 거래일에 시가 기준으로 조금 떨어졌을 때 이 종가 구간에서 뭐 접근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이제 요런 구간
확실하게 캔들이 겹치는 구간 속에서의 지지 과정을 보고 좀 움직이는 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하여튼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액션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위에 종가 부분보다는 안정적인 조정 과정 속에서의 신규 접근이 좋고 이런 추세들을 보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큰 흐름 좀 볼까요? 뭐 월봉상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월봉상 흐름이 쭉 빠졌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여기 60월 이동평균선이 있긴 한데, 하여튼 요런 흐름이 연출되는, 약간 요렇게 흐름이 연출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사랑을 한몸에 받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이 담아갔어요. 기관도 사고.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의 흐름이 괜찮았던 하루였고, 물론 종목들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괜찮았던 하루였고, 제 눈에 좀 많이 들어왔고, 일부 또 다른 종목 두 종목이 또 눈에 많이 좋게 들어온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좀 VVIP방 좀 보유 종목이라 여기서 언급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움직임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뒷파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직 이거를 넘기기 전까지는 이거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하고 또 살짝 오르다가 그냥 패대기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걸리고 62이동평균선에 걸리고 오늘 뚫었다. 아직 아쉬운 건 요런 거래량이, 물론 여기 거래량 이렇게 이 추세보다는 증가를 한 거지만 여기 이런 데 거래량보다는 적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내년 추가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30만원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고, 신규 접근 과정에서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앞에 이야기해드린 종목들보다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때려놓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까다롭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다만 이게 이 추세에서 이 빠질 때 약간 구간을 크게 해서 분할로 그냥 느긋하게 잡아 들어갔다면 오히려 접근이 쉬웠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구간에서의 접근이 조금 쉽진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고, 그냥 그렇다면 심플하게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 외국인 많이 샀으니까 그냥 요거 기준으로 그냥 시가 손절 라인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양봉 몸통 사이에서 접근하거나, 뭐 여기서 조금 분할로 접근하고 30만원 내지 뚫었을 때, 아니요 확실하게 뚫어주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었나, 그리고 오늘 또 수요일에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았나, 그런 거를 살펴봤고,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뭐 제 눈에는 재밌어 보일 것 같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대형주 중에서도 중대형주, 그러니까 소위 옐로우 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지금 흔히 블루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 옐로우 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좀 재미난 흐름이 많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지난주에 언급됐었던 CJ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뭐 모아가서 좀 크게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 내년 한 해를 뭐 준비하고, 뭐 이제 준비하기엔 좀 그렇죠. 이미 뭐 매수할 거는 오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값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뭐 1월에 이제 뭐 2월이나 뭐 3월 뭐 아니면 뭐 내년 중순을 노리면서 뭐 어느 정도 모아가는 그런 거를 뭐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추가로 이제 내년 3월에 일단 현재로는 3월 중순에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뭔가 시장에 뭔가 적응 기간이 좀 진행되면서 시장이 좀 정신 없어지는, 물론 약간 뭐 그냥 횡보를 하면서 좀 정신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했고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살짝 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린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